은퇴 후 재산 10억, 5년 만에 모두 날린 58세 사업가의 충격 고백. 서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줄 알았다. 나는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은 없을 줄 알았어. 사업하며 번 돈이 10억이 넘었고 집도 있었고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5년 만에 그 돈이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한 달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이야기는 58세에 은퇴한 한 사업가의 실제 경험이야. 많은 사람이 10억이면 노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오늘은 돈 많으면 걱정 없다는 착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은퇴 후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1. 돈은 있지만 계획이 없었다. 10억이 사라진 첫 번째 이유. 10억이면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겼지. 하지만 3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반으로 줄어든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은 정말 순식간이었어.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 돈이 있어도 은퇴 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소비는 통제되지 않고 빠르게 늘어나. 특히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한 달에 몇백, 몇천씩 쓰는 게 익숙해서 생활비 조절이 어렵지. 해결책 은퇴 후 예산표를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철저히 계산해야 해. 연금, 투자 수익, 기타 수입 등을 고려해서 월별 예산을 정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 무작정 나중에 아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퇴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2.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 처음에는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건물도 있었고 주식도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상보다 임대 수익이 줄었고 주식도 하락하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지. 결국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 하지만 60대가 넘으니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사람들은 자산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야. 임대 수익, 연금, 배당금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으면 결국 자산을 소비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소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지. 해결책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전에 퇴직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 임대 수익, 배당 소득, 유튜브, 블로그, 강의,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가장 좋은 건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는 것.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너무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아. 3. 은퇴 후 인간관계가 돈을 집어삼킨다. 씀씀이를 줄이는 법.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웠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점심 모임, 저녁 술자리, 골프 약속이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그게 다 돈이잖아.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쓰다가 어느 순간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습관이 돼서 쉽게 줄이기 어려웠지.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소비는 반드시 조절해야 해. 특히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이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게 돼.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남들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는 심리야. 결국 돈을 쓰지 않으면 친구들을 잃을 것 같고 외로워질 것 같아서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 해결책 돈이 안 드는 모임을 만들어라. 꼭 돈이 드는 모임만이 좋은 인간관계는 아니야.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취미 동호회 같은 비용이 들지 않는 모임을 만들어보자. 과감하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해. 모임이 잦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야. 소비 중심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 돈을 써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해.
결론 은퇴 후 삶을 망치는 결정적 실수 3가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자고 생각해.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소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오늘 이야기한 58세 사업가처럼 은퇴 후 10억이 있어도 5년 만에 바닥날 수 있어.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10억도 부족하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결국 자산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철저한 예산 관리와 절제된 소비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써야만 유지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돈 걱정 없는 은퇴를 만들자. 은퇴 후 재산 10억, 5년 만에 모두 날린 58세 사업가의 충격 고백. 후속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계획적인 소비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을 빠르게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야. 단순히 돈을 아끼고 적게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오늘은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전략을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해. 1.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자산을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나는 이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 문제야. 사례 60세 전직 대기업 부장, 노후 대비는 완벽했지만 나는 은퇴 전에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했어. 연금도 있었고 생활비도 충분했으니까. 하지만 62세 때 갑자기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 수술비, 치료비, 약값이 계속 나가고 건강이 나빠지니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커졌지. 결국 은퇴 후 10억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비로 3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논리적 근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연간 3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겪으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 특히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 은퇴 후 의료비 대비는 필수. 장기적인 건강관리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노후 질환을 예방해야 해. 실손보험 및 노후의료보험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어. 비상자금 확보. 생활비와 별개로 최소 3년치 의료비를 따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 2. 노후 빈곤을 부르는 심리적 착각, 소비 조절 실패.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젊을 때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수를 해.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어. 사례. 55세 명퇴 후 10억으로 시작한 김 씨의 후회. 나는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살고 싶었어. 여전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맛집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지. 그런데 5년 만에 10억이 절반 이상 날아간 거야. 이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소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줄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과학적 근거. 행동경제학의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현상,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는 은퇴 후에도 그 소비 패턴이 유지된다는 거야. 도파민 중독 이론. 소비와 여행, 외식 등에서 얻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해 지속적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 해결책. 은퇴 후 소비 패턴을 바꾸는 법.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고정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와 변동비, 여행, 취미, 외식 등을 구분해야 해. 자동화된 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미리 월별 생활비를 자동이체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 도파민을 줄이는 소비 습관. 물질적인 소비보다 건강, 관계,
경험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 3.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은퇴 후에도 뭔가 하고 싶었어. 그런데 문제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야. 30년 동안 한 직장에만 다녔고 정작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결국 나이 들어 재취업도 어렵고 결국 은퇴 생활 자체가 지루하고 힘들어졌어. 논리적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70%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미국 MIT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 교수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했어.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프리랜서, 컨설팅, 강의 등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을 만들어라.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처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라. 일과 취미를 결합하는 방향을 고려하라.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블로그 운영, 요리를 좋아하면 소규모 쿠킹 클래스 운영. 결론. 은퇴 후 10억도 안전하지 않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 문제를 대비하라. 소비 습관을 통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를 해두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기 확신이야.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한 발 앞서 준비한다면 노후가 망가지는 걸 막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만들 수 있어.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